다음 소식. 이거 주말에 정말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불안감에 휩싸이게 네. 했던 소식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주말에 또 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예.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 충청, 경상 등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이 풍선에 함께 실어 보낸 게 화학 물질 같은 유해 물질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다만 한 5kg이 넘는 쓰레기 등을 담아서 날려 보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제 하늘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자동차를 그러니까요. 파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사진을 보면 네. 이거 사람이 안 다치는 게 그쵸. 천만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사실 이게 화학 물질은 없다고는 하지만 저게 물리적으로 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kg이면 그렇죠. 거기에 앞에 이제 차량 유리가 다 깨진 걸 볼 수 있는데 저걸 자칫 이제 사람이 맞았다면 큰 피해로도 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또 이제 저런 물리적인 피해 이외에도 담배꽁초, 폐지, 비닐, 오물 제가 직접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똥. 응가도 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악취를 좀 풍기다 보니 좀 주민들이 지역 이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풍선으로 피해를 입었으면 이거 보상받을 규정이 있나요? 사실 저거는 자연재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예. 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이 좀 없다고 합니다. 이 과거에는 이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서 발생한 피해 이걸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좀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민방위 기본법 개정이 추진이 됐지만 네.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이 됐고요. 자, 일단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운전자 개인이 이제 가입한 차량 보험, 네. 차량 보험으로 이제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음. 관측이 나오지만 사실 저거는 자연재해도 아니고 방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운전자의 과실도 아니기 때문에 이 차차 보험으로도 되나? 약간 좀 이런 좀 의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물풍선 두 개가 트럭 주변으로 떨어졌는데 이 중에 한 개가 트럭 앞바퀴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폭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운전석 쪽에 타이어와 문이 다 그을려 있잖아요. 네. 물론 여기 만약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아주 이거 적지 않은 큰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경찰과 군부대가 이 오염풍선을 수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신고한 이 시민의 언론 보도에 말한 것 따르면 군 관계자들이 쓰레기 속에 TNT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풍선에서 일부 화약 성분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풍선을 터뜨려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렇죠. 기능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풍선과 쓰레기 비닐의 그 연결끈이 끊어지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아주 소량의 화학으로 추정은 됩니다. 이게 이 풍선 자체가 무슨 폭탄이라는 게 네. 아니라 이 풍선과 끈이 떨어져야 이게 내용물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일단 그 풍선이 이제 남쪽으로 온 다음에 네. 위에서 터지던 아니면 이제 매달려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게 하려면 네. 일종의 기폭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터뜨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상까지 오면서 저기서 이제 폭발을 소량이겠죠. 소량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저렇게 화재로 타이어 쪽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냐라는 추론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막 유모차 옆에서 터졌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화단에서 터졌다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어디 산에서 아주 메마른 요새도 건조하잖아요. 그런 데서 터졌다면, 이게 아주 소량의 그 네. 풍선과 끈을 묶는 그 비닐 끈을 제거하기 위한 소량의 화학으로 지금 추정되지만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실제 이렇게 피해 사진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대응을 예고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좀 재물 피해, 손괴에 대한 피해는 있긴 하지만 인명 네.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저게 방금 이가크가 얘기한 것처럼 자칫 저게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인명 피해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네.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이 이건 이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자, 최근 이 같은 이 오물풍선 도발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한 건데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를 할 것이다. 도발이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뭐 가장 거론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 이 재개를 배제하지 않겠다.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북 확성기라 함은 우리는 이게 뭐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뭐 실제 북한에서 귀순한 일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대북 방송 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방송 듣고 뭐 많이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뭐 진술을 들은 것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이거.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좀 공포스럽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대북 확성기 방송 통해서는 뭐 이제 국내 관련된 이슈, 네. 뭐 국제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특히 뭐 요즘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알려진 한국 뭐 노래나 뭐 드라마와 관련된 소식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담아서 전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접경지대의 북한 군, 뭐 이제 뭐 초소에 있는 군들이겠죠. 네. 군이나 주민들의 동요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네. 자, 대북 확산기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계속 뭐 했다가 중단했다가 이제 반복을 해왔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는 뭐 2015년 이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당시 재개를 했다가 이 북한이 이제 반격을 했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이 확성기를 향해서 뭐 이제 화기를 발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스피커를 향해서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또 중단이 됐었고 네. 그리고 2016년 1월에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을 해서 다시 또 이걸 저희 틀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중단이 됐고 당시 판문점 선언에서 자,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고 지금까지 이제 이 중단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 북한의 오물풍선 날리기를 계기로 해서 6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스피커를 그때 이제 그 2018년 4월에 다 철거하고 7월에 철거 4.27 판문점 선언 있고 나서 이제 네. 철거하고 아예 폐기하진 않고 각 군부대에다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따르면 언제 또 상황이 악화될지 모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는 또 이동식 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대요. 큰 스피커를 네. 이렇게 뒤에다 실어놓은 음. 큰 트럭을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어서 준비하라라고만 하면 뭐 한 이틀 안에는 바로 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제기될지 또 물론 북한이 한 발 어젯밤에 담화문을 통해서 이제 중단하겠다, 오물풍선 중단하겠다로 했지만 추가적인 보복을 우리가 할지 이것도 좀 관심이 주목되는데 2016년에 대북 방송 좀 준비해봤잖아요. 네, 한번 각 당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남북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그건 이렇습니다. 장기찬 통일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은 지난 1995년 1월 8일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그 의미와 개인정보보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네. 지난주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방금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물론 북한 주민들을 좀 자극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 접경지에 사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 주민들도 좀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중해야 된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소음 피해도 있을 음. 거고 앞서 이제 북한이 이제 그 확성기를 향해서 뭐 이제 공격을 또 할 수 하기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점들이 좀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분들이 사안이긴 하죠. 예. 우리 한국 가요를 많이 틀어서 좀 이렇게 문화적인 우월성도 보여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방금 들은 건 이제 뭐 이제 과거 뭐 남북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 게 이제 한국의 노래들입니다. 이제 예. 뭐 과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아름아름 사실 뭐 다 듣고 있다고 하잖아요. 노래도 듣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2016년 방송 재개 당시 어떤 노래들이 틀었는지 한번 국방부에서 당시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뭐 빅뱅의 뱅뱅뱅이냐, 뭐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등등 뭐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뭐 걸그룹 혹은 뭐 이제 아이돌들의 노래가 많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 외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뭐 가수 김연자 씨의 네. 노래를 좀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재개한다면 뭐 김 씨의 제가 오늘 키워드를 가져온 저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 인생을 즐겨라 이런 노래 가사잖아요. 네. 그런 가사가 담긴 노래를 좀 틀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약간 바람을 전달하는 건가요? 군 당국에 들어보라고. 아무튼 네. 네. 아모르 파티 이 노래가 들릴지. 네, 아무튼 정부는 일단 어젯밤에 북한이 오물풍선 일단 중단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도 그러면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 뭐 계획을 철회한다 이런 발표는 안 났기 때문에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근데 이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맞냐 이런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또 목소리가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었죠? 네, 19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고 국방위에서 좀 오래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유승민 전 의원 나름 이 뭐 군사 안보 등에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한 분으로 꼽힙니다. 자, 대북 확성기 재개 방안에 대해서 이 북한이 싫어하는 거는 맞다. 다만 이 고작 확성기를 트는 게 이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나 혹독한 대가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이제 정부의 이 대응을 비판을 한 겁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900여 개가 전국 곳곳에 지금 떨어진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가 실린 풍선이 떨어졌다면 국민들은 뭐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대응도 좀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 풍선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군은 그걸 격추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떨어질 때까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때까지 지켜봤다라고 하는 건데 예. 반대로 유 전 의원은 풍선에 대량 살상용 화학 무기가 있었어도 이 격추하지 않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눈뜨고 보고 있었을 생각이냐라고 또 정반대의 접근을 취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이거 왜 애초에 격추 안 하냐? 차로 떨어지고 뭐 트럭이 그을리고 아까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혹시 제대로 격추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격추하면 위험하니까 안 했다라는 식으로 군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작고 그러면 우리가 뭐 드론도 너무 소형드론이면 오히려 레이더에 감시하거나 격추하기 힘들다는 말도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일부 국민들의 반응도 있는데 그런 반응을 또 반영한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저거는 좀 반박을 해보자면 예. 군 당국의 설명이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이게 영공에서 격추를 시켰다가 안에 있던 물질이 더 더 확산될 많이 수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판단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 마지막에 적혀 있는 대로 생화학 무기가 아니라 오물이 들어 있어서라면 오물이 들어 있어서 고맙다고 해야 될 판이냐? 그럼 만약에 생화학이 들어 있는데 근데 똑같은 논리잖아요. 이번에는 생화학이 들어 있는지 오물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풍선에.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역시나 공중에서 이게 퍼질까봐 격추 안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착륙했는데 만약에 생화학 무기다. 글쎄요. 물론 이제 뭐 그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의 목소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오물풍선 살포 중단하겠다고 북한은 밝힌 상태다. 그 명의 담화문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제 밤에 이제 속보로 많은 분들이 속보로 접하셨을 텐데 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로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북한은 이런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자, 한국 것들이 물론 여기 표현은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경고한 대로 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게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소위 뭐 대북전단에 맞대응할 조치라는 거를 계속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리고 이제 추가로 북한의 논리는 이제 자기들이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보내는 거다. 이번에 중단할 테니 니네가 또 보내면 우린 또 보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원인 제공은
남쪽에 한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어. 이제 그런 주장인데 그러면서 이제 잠시 중단하기로 한 이유는 지금 안 보내고 있으니까 네. 중단할게 뭐 이런 건데 다만 좀 이런 거는 표면적인 이유 아니냐. 앞서 말한 것처럼 좀 대북 확성기를 좀 재개할 가능성을 비추니까 좀 그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라는 또 분석도 있긴 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사진 요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아무튼 물론 쓰레기여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한 5kg짜리의 또 무게가 달린 그 오물의 풍선이 정말 우리 그냥 주택가까지 떨어졌다. 네. 만약에 뭐 정말 이게 유모차나 어린아이들에게 있었다면 또는 뭐 사람이 다쳤다면 어떤 또 대응을 했어야 됐는가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이라는 물론 중단을 외쳤지만 우리 대응이 또 어떻게 갈지 좀 오늘 하루 정도는 뉴스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